통해서 실제 혁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개방형 혁신입니다. 일단 혁신을 하는데 개방형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개방형이면 기존의 혁신은 무슨 형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방형의 반대는 폐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쇄형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시죠. 기업 내부에서 우리는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무언가 대단한 발명, 대단한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컨피덴셜입니다. 비밀 또는 컨피덴셜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픈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왜 개방을 해야 하나에 대한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이 배경을 보면 글로벌화, 지능화, 가속화, 집단지성, 융복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지? 이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식 원천이 다양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무언가를 혁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혁신을 하기 위한 대상 정보, 대상 목적물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민간인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의 R&D에서는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킹 연결에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SNS를 기반으로 민간인들 간에 엄청난 의사소통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SNS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개인적인 전문성, 사실은 기업과 떼어내서 전문성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민간인들이 호기심 또는 실제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기업 수준에서 해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 SNS 상에서 다 공유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이제 정보 유통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거기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식 규모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R&D 또는 고급 기술력들, 연구자들의 국한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지식, 고급화된 지식, 가치 있는 지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과 이 네트워크의 이 발전으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집단지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기업 내부의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해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창출의 이제 속도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지식 간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혁신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 세계 그 주식 시장에서 지금 상위에 랭크된 업체들이 다 IT 업체인 거 아시죠? 근데 이 IT 업체들이 출연한 게 얼마 안 된 업체들이 태반이에요. 구글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구글 나온 지 언제예요? 구글 검색. 인터넷 이전에는 구글 검색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던 거예요. 근데 인터넷 이후에 이게 생성된 거니까 역사가 별로 안 된 거예요, 사실. 뭐 애플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그 외에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선두주자들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의미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주식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다. 모두가 그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엄청나게 느껴요. 언제 어떻게 기술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자기네 비즈니스가 필요 없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에 접근 방법을 자기 내부에서 이 무한정 연구원을 늘리고 투자를 해서 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하고 그럴까? 어떻게 하고 그럴까?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 지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는 속된 말로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기네만의 특허나 비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묵히고 있었던 거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단한 것들을 발견 또는 발명하긴 했는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아이디어가 없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걸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이런 거를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저기서 그러면 좋겠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런 용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기업이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적인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네. 자, 그렇게 우리는 개방을 해서 혁신을 할 거야. 이게 이제 개방형 혁신의 기본 이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방은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인이 아닌 전문 연구기관끼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오픈하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 전문 연구기관 쪽으로만 오픈을 해놔도 벌써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픈을 해서 아이디어를 취합할 거냐. 이거는 이제 수준의 문제만 있지 어떤 기업 밖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이런 혁신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접근들을 개방형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에 이제 폐쇄형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고 개방형 혁신은 이렇다라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내에 꽁꽁 실선으로 막혀 있었던 그런 방식의 연구와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그리고 시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이 기업 내로 한정되어 있던 이 폐쇄된 실선이 점선으로 이제 바뀌어 있죠.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틈이 있어서 외부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기업이 실제로 제품에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제품 개발과 시장으로의 진입 이러한 방식의 접근으로 전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선싱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자기가 내부의 제품 개발에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어떠한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자체로 수익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핀오프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규모가 너무 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시장에 제품을 하나 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피드가 이제 느려요. 자, 그런 경우에는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여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그러한 제품 속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분사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조직을. 그래서 니네가 빠르게 니네 안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의사결정도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해서 출시를 해봐. 이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스핀오프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필요하면 기술을 내부에서 R&D 하지 않고 사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혁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내외부를 다 열어놓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방향은 다르지만 내부 외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소싱, 공동연구, 벤처투자, 기술자산 판매, 뭐 분사화, 프로젝트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개방형 혁신의 이제 방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행난 사례는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례, 뭐 P&G나 나인시그마 뭐 사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쇄형 혁신 모델과의 이제 방법, 뭐 이것도 비교도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기존의 지금 내부 개발 비용, 자사의 시장 매출.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요게 이제 다였다면 이제 개방형 모델로 바꾸고 나면 아까 라이센싱에서 벌어오는 돈, 스핀오프 해가지고 투자하면 거기서 다시 배당 이익이 오겠죠. 그 다음에 기술 자산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필요한 쪽에 매각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신규 매출,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기업 전체적으로 매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혁신으로 소요되는 이러한 비용 요소도 이제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외부에 열어주고 그만큼은 비용이 절감돼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개방형 R&D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과 가장 이제 연관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과기정통부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R&D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말은 우리 국가 전체의 그 생산성 GDP 대비 지출 비용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작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절대금액으로 비교하면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쪽과는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GDP 대비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그만큼 R&D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R&D 투자를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연구기관들이 그 돈을 끌어다가 과제를 해요. 근데 연구기관들이 스스로도 과제를 하지만 그 과제를 또 대부분 다시 외주의 전문 업체들한테 또는 학계, 연구기관 쪽에 주어요, 민간 연구기관 쪽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결과물을 다시 받아서 과제 완료 보고를 또 하고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많은 R&D 연구비 중에 비즈니스랑 연결된 사례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는 형태로만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학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쩌다 쓸모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R&D 비용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놓고 R&D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갖다 축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기술 결과들이 비즈니스화에 대해서 쓰였다는 거에 대한 성과는 보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대한 게 이제 이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 개발했던 그 결과물들을 이걸 가져다가 쓰겠다는 민간 벤처 기업이 있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주는 대신에 야, 공짜로 줍니다. 근데 주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막 돼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성공했을 때 일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성공하면은 과실을 서로 나누어 갖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방형 R&D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개방형 R&D라는 게 이제 개방의 혁신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린 스타트업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이제 실제 벤처 기업을 창업한 에릭 리스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 기업의 창업이나 성장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고안한 경영 전략이다. 일단은 벤처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직원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도 없고, 이게 이제 벤처의 이제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요타에서 이제 나온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그쪽의 핵심이 뭐냐면 낭비 제거예요. 낭비 제거. 그 낭비 제거의 원칙을 따다가 얘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벤처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가이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낭비 제거라는 관점에서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에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린과 낭비를 제거하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품을 출시하느라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품을 출시하느라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완전한 제품을 출시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 그거에다가 실패해버리면 그간 들인 돈은 다 어떻게 하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 이거를 가진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야 그게 진짜로 필요한지부터 먼저 살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제품을 Minimum Viable Product, 그래서 MV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MVP가 맞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완전한 제품을 만드느라고 기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반응을 보고 그거를 보고 보완하거나 또는 사업 방향을 이건 아닌 게 비어 그러면 조기에 사업 방향을 틀어야죠. 이렇게 전환을 이제 피보팅을 한다,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 부담을 낮춰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린 스타트업의 기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플러스 애자일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제 애자일하고 또 이제 서로 굉장히 상호 관련성이 높다. 저희가 이제 애자일 개발 방법론 보셨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래서 애자일의 사상이 또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린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품 활동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낭비다. 고객 가치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낭비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 없애라. 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이제 개념,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 봐. 그리고 제품을 출시를 하고, 반응을 봐서 반응이 어떤지 측정을 해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데이터로 쌓고, 이걸 통한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개선을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사이클을 돌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방법을 적용해서 창업한 벤처 기업들. 드랍박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많이.
뭐 그러한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 이런 쪽에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린 스타트업 방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MVP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탈 것을 만들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것을 만들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통상 자동차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러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뜯어 분해를 해서 바퀴가 있어야지 자동차는 바퀴를 개발하는 거죠. 바퀴만 시장에 아직 팔 수 없어요. 바퀴가 앞바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뒷바퀴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바퀴를 앞뒤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팔 수 없어요. 자, 이제 바퀴에 차체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차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몸과 뭐 안쪽에 장비들을 다 장착을 했겠죠? 자, 이렇게까지 만드는 데는 이 설계와 제품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제품을 시장에 딱 출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싸늘해요. 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like this.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탈 것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게 진짜 필요한지 최소한의 탈 것을 먼저 만들어. 자, 탄다. 바퀴하고 그 위에 판때기 하나만 대면 일단은 굴러가니까 이게 뭐예요? 보드잖아요. 보드를 먼저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봐. 보드를 만들었어요. 보드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사보고 타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보드 타다가 넘어졌어. 아이들이 타기에는 너무 위험해.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피드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보드에다가 뭐를 달아줘요?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달아서 킥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장에 줘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야, 이 보드로 가까운 데 가는 데는 유용한데 멀리 갈 수가 없네? 멀리 가게 만들어줘. 멀리 가려면 바퀴가 엄청 커져야 돼. 그래서 바퀴를 길게 키웠더니 자전거거든요. 자전거를 만들었더니 시장에서 또 반응이 뜨거워요. 자, 그랬는데 야,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뭔가 내가 발로 젖지 않고 지 혼자 가면 안 될까? 그래요? 엔진을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엔진을 갖다 붙였어요. 엔진만 붙이는 타입으로 갔더니 이게 뭐예요? 오토바이가 됐네. 오토바이를 줬더니 반응이 뜨거워요. 자, 이제 오토바이는 혼자 아니면 둘밖에 못 타요. 야, 우린 가족들이 타고 싶고 그리고 비 오는 날도 타고 싶은데 오토바이는 가족도 못 타고 비 오면 비 쫄딱 맞네. 그래서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붕을 올리려고 하니까 바퀴 2개로 안 돼. 바퀴 4개가 있어야 돼. 그죠? 4개 위에다가 판자떼기 깔고 그 다음에 틀 세우고 그 위에다 지붕을 얹어야 되죠. 지붕 개념은 벌써 사각형 4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서 붙였더니 차가 됐다.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실패해서 언제든지 접어도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여기서 실패해서 언제든지 접어도 임팩트가 없어요. 자, 왜 그런 거냐? 쏟아부은 게 없기 때문에. 낭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용자, 소비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해요. 가치 제한, 목표 계획, 수익 흐름, 전동 방법, 설계, 가치 사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획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통과해야 그 다음에 R&D 쪽에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제품을 만들어도 뭐 출시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래서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그런 전통적인 개발 방법을 버리고 언제든지 피봇, 언제든지 아니면 버리고 돌아서 방향전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과 이제 기존 전략을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린 캔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다수 해본 이제 애쉬 모리아라는 사람이
빠르게 그냥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한 장의 캔버스를 만든 거예요. 문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이게 뭐예요? 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점. 소비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 주는 걸 만들면 팔릴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누가 나에게 이 솔루션을 사줄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숫자가 뭐 10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 지구적인 숫자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고유의 가치 제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만큼 고객들한테 팔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 고객들한테 무엇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거 하면 이게 엄청 좋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살 거잖아. 그래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쓰라는 거예요. 가치 제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책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해결책을 이들에게 내가 말로 야호 외치면은 애들이 들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내가 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팔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이들에게 다 전달을 해줄까? 채널.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SNS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채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센세이셔널 하죠. 그죠? 유튜브가 이런 광고 홍보 수단으로 쓰이려고는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모든 광고 홍보 수단이 유튜브로 몰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채널까지 이제 정의가 됐어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면 해결책으로는 이런 걸 만들 거고, 자, 이 만든 해결책을 고객들한테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팔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게 되면 돈은 어떻게 받지? 수익 모델이에요. 돈은 어디서 발생하지? 제품을 직접 팔아서 발생하나? 아니면 그 솔루션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나? 뭔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는 매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6번. 네. 그 다음에 7번. 비용 구조. 자, 이제 대단히 이제 구체적인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면 조직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그죠? 재료도 필요하고, 또 이 채널들 이용하려면 관련된 또 광고 홍보비도 필요하고, 막 필요하겠죠?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비용도 발생하고, 또 컴퓨터가 필요하면 뭐 전산 비용도 발생하고 등등등.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이 매출 모델에서 이익이 남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남으면 이거를 좀 더 고민해서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왁구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핵심 지표. 이제 측정해야 될 이제 이 활동들이죠. 자, 이제 이거를 쭉 앞으로 진행할 건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인가는 중간중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체크해야 될 핵심 지표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걸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측정해 보고, 지표 값이 목표한 그 지표 대비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또 이걸 진행하다가 피봇을 해야죠.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9번. 자, 내가 이걸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만들었더니 남이 쉽게 따라해요.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차별된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9번은 뭐예요? 이 사업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방어하는 방어책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의 특징을 여기에다가 같이 이제 설계해서 넣어라.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지 한 장으로 비즈니스 계획이나 플랜이 그거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링 캔버스, 뭐,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젠 캔버스라고, 인터넷에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CC 아시죠? 예, 라이선스 중에 CC 라이선스 있잖아요. 예. 그거 방식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걸 찾으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그냥 이용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케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린 캔버스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에 관련된